글쎄, 마케팅을 해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올림픽하고 월드컵 축구 정도라고 그래요. 나머지들은 쓰는 게 많고 들어오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에 뭐 대회 유치할 때마다 대회가 좋아서 유치하는 것보다 이벤트를 가져와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무조건 가져오고 이제 중앙정부는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세금을 이제 많이 걷어서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플러스 되는 건 그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뭐 하여튼 무조건 많이 끌고 오죠. 대한민국은 뭐든지 다 가져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네 군데 도시가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1차 서류 심사에서는 동경이 제일 우위였었는데 점수가 좀 깎인 거는 국민의 지지도. 국민의 지지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평창 같은 데 인구 한 몇천 명 안 되는데 총동원해가지고 막 떠들게 하면 100%로 나오죠. 동경같이 뭐 그거 안 해도 괜찮다 하는 스위스 살츠부르크처럼 그거 아니래도 많다 하는 데는 도저히 100%, 99% 하기 힘드니까 80%도 안 나오거든요. 60%. 잘 나오는 데가 이제 80%인데 그러니까 그걸로 깎여도 동경이 1등이고 이제 서유상 2등이 마드리드고 3등이 시카고고 4등이 노하고 5등이 리오였었는데 리오를 올리고 노하를 빠뜨려가지고 4개 도시가 경합을 했죠. 그때 그 국가 원수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요 전에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이제 2012년 거를 2005년 싱가포르 총회에서 다 가져갔는데 그때는 블레어 수상이 직접 왔죠. 본드를 배출한 정보국가답게 정보 수집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 1, 2, 3, 4차 투표에 처음엔 이기지 못했지만 끝에 가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블레어가 놀란 게 정부의 힘이 상당히 스포츠가 이제 사회 변혁을 가져오는 영향을 줄 만한 요소로 커졌고, 동원력, 발신력, 사람 감동시키는 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크고, 정부의 힘이 점점 제한되는 줄 몰랐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지금 스포츠가 그렇게 정치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정치하고 스포츠가 원래는 독립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서로 필요하죠. 정책적 지원, 자금 지원, 또 그리고 정부는 또 스포츠의 그 발신력, 동원력, 감동을 주는 힘 이런 게 필요해서 관계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점점 이제 정치에 이제 관여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는 이거 뭐 소비나 하고 그 떠들거리고 돌아다니는 그거지 뭐 별로 부가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경제가 아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상당히 돈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개척하고 선전하고 상품 판매하고 이런데 또 상품의 이제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데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관여를 하죠. 텔레비 방영권이 제일 좋은 예죠. 올림픽에 이제. 텔레비는 상품인 스포츠가 필요하고 스포츠는 또 돈이 필요하고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그래 이제 상부상조하죠. 요새는 텔레비에 잘 비치지 않으면 그 스포츠 올림픽 종목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뭐 유도의 도복도 바꾸고 탁구공, 뭐 배구공, 사이즈, 칼라, 뭐 테이블, 축구의 공, 칼라 다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TV 라이트가 이제 처음에 한 100만 불서 시작했다가 요번 중국 올림픽 때 이 미국 NBC 방송국이 16일간 방송하는 것만 가지고 방영권이 일개 민방위 9억 5천만 불을 했어요. 그 서울대 3억 200만 불이죠. 이제 근데北京 때는 이제 9억 500만 불인데 그건 NBC 하나고 거기에 또 EBU 브라바 방송연맹이 뭐
5억 5천만 불, 일본 6개 방송사가 풀이 돼가지고 낸 것이 1억 8천만 불. 한국은 1,750만 불 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제가北京때까지 TV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해줬어요. 그래서 서양 놈들이 저놈은 저 나쁜 놈이라고 저 한국하고 일본한테는 싸게 해주는 놈, 모가지 잘라야 된다. 이제 그러고 했는데 자관 1,800만 불이라는 거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관 경제가 그렇게 이제 TV 방영권이 이제 요새는 인터넷 방영권까지 추가라고 그러는데 그 방영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스폰서 공식 스폰서가 되는데 너무 조그만 거 많이 하면 안 되니까 12개만 하는데 그 중에 한 품종에 하나씩 이제 했는데 한국도 하나 있어요. 지가 이제 있을 때 삼성하고 계약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애니콜 그걸 이제 스폰서를 해서 전화기를 거저 올림픽 기간 중에 대주고 돈을 처음에 4천만 불에다가 이제 4년 지나고 이제 6,500만 불 이렇게 냅니다. 뭐 삼성이 뭐 IOC가 이뻐서 6천만 불 주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 전 세계 그 이름을 알리고 이제 상품 판매 전략을 촉진시키고 질을 향상하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애니콜하고 지금 애니콜하고 세계적으로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뭐 GE라든가 또 IBM이라든가 이런 한 종목 한 개씩 해서 한 12개, 일본도 이제 한 2개, 뭐 한국이 1개, 미국이 뭐 9개 이런 식으로 6천만 불씩 스폰서 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플라이어라는 게 있어요. 올림픽에 로고를 쓰는 대신에 그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권자. 우리 서울올림픽 때 에비앙에서 와가지고 물을 전부 공짜로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그때 공짜라고 그래서 아우 에비앙은 참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그 1만 5천 명의 선수단하고 1만 5천 명의 언론인하고 또 4만 5천 명의 1만 5천 명의 방송단 그리고 4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 뭐 이런 전체를 물을 공급할 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에비앙을 거절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권자 있고 그 다음에 티셔츠 한 벌 100원에 팔면 5원 먹는 그 라이센시 허가권자 이제 이런 거 물건이 굉장히 많죠. 또 통제하지만 뭐 빠찌에다가 무슨 뭐 운동화에다가 이제 그런 필요한 이제 물통에다가 뭐 이제 그런 이제 라이센스 이렇게 경제가 이제 굉장히 스포츠에 관여를 하고 또 스포츠가 또 돈이 필요하거든요. 요새는 뭐 아마추어 뭐 프로 구별 없이 또 뭐 올림픽 이념이 어쩌고 그러지만은 실제 하나의 뭐 큰 쇼 이벤트가 됐지 않습니까? 그 한번 뉴욕에 그 MBC하고 MBC 방송국하고 에미상 수상식 만찬에 제가 IOC 원장하고 같이 갔는데 그 미국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래 저 사람 쇼 만드는 사람 아니냐고 쇼메이커라고 그 가만히 난 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올림픽 이념에 뭐 교육에 청소년 교육에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 뭐 쇼 만드는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쇼 만드는 사람만은 아닌데 그런 정도의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제 프로 아마추어 뭐 상업화 거대주의 이런 게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대중화하고 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광이 많으니까 또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약을 먹고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아이스 피겨 선수들 나중에 아이스 쇼단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또 아이스 하키 선수들 프로지만 뭐 세계 무대에 가서 어마어마하죠.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광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약물 복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엔 랜덤으로 그냥 10,000명 선수면 그냥
금메달리스트 이런 거만 그때그때 잡아다가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그때 소련 시대는 KGB가 화장실에서 자기네들 그런 소변을 바꿔치기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안 걸렸죠, 그때. 지금은 막 걸리죠. 지금 아주 전문화해서 도핑 에이전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의사들이 또 그걸 봐가지고 안 걸리게, 며칠간은 안 걸리게 또 연구를 해서 약을 먹입니다. 그러면 또 그걸 또 잡아낼 수 있는 또 기술을 발휘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인데, 이제 전원 다 테스트를 하죠. 약물 복용.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 문제도 많이 생기죠. 환경 문제도 많이 생기고, 뭐 스키장 만들려면 이제 산을 좀 깎기도 해야 되고, 또 중국처럼 선수촌 만드는데 병원을 확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 선수촌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그 문제가 또 조금 많이 생기죠. 워낙 돈이 몇십억 불에 사람이 몇십만 명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올리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 문제 등등 해서 환경 문제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윤리 문제까지 나왔죠. 올림픽 선정을 이제 하려면 IOC원들이 가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솔레이크의 소위 말하는 스캔들. 별로 스캔들은 아닌데 미국 이제 언론이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은 막 뭐 있으면 막 하는 거, IOC를 들이 때려잡은 거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 의원들이 아들 뭐 5,000불 스카라십 뭐 받았다. 그래서 다 쫓겨나고 그랬죠. 사실 미국 대학 가면 스카라십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 달라고는 안 그랬을 거고 준다니까 받았을 텐데 언론에 때려줘. 프린스 알버트 저 모나코의 황태자 밥값이 2,500불이에요. 근데 25명이 먹었는데 그분이 먹은 건 100불이고 나머지 이분하고 식사 먹고 싶다 그래서 가서 먹은 게 2,500불인데 뒤집어 쓰기는 알버트이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는 것 같이 됐죠. 그 또 뭐 골프를 쳤는데 엠바이라고 세네갈 대법원장 뭐 퍼트 500불짜리를 받았다. 뭐 온통 미국 신문에 다 나고 그 퍼트 하나 받는 거 뭐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윤리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서 그런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대중화에는 성공했지만 이 원래 그 올림픽 이념 즉 저 청소년 교육 그리고 평화에 공헌한다 하는 원래 올림픽 이념은 망가지진 않았지만 좀 훼손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21세기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바로 세우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 지금 21세기 초에 세계 스포츠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올림픽 시작한 거는 쿠베르탄 불란서 박작이 보글 전쟁 때 이제 그 불란서가 되게 깨졌죠. 독일한테 깨졌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깨졌느냐. 불란서 아이들은 우중충한 교실에서 공부만 하고 나약하고 이 독일은 막 그냥 동네 나가면 다 스포츠 클럽 요새도 전부 스포츠 클럽 뭐 거저 하는데 돈 조금 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창이 독일하고 지금 맞붙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깊이와 자본 축적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신문에서 그렇게 떠들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독일은 그렇고 미국은 뭐 요새 미국서 스포츠 안 하고 대학 들어갑니까? 2개씩 다 해야죠. 다 이제 프라브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에 가니까 러그비 하이스쿨에 가니까 러그비 스쿨이 교장이 아주 교과 과정에 스포츠를 넣어놓고 그 팀워크, 페어플레이 같은 룰 가지고 경기를 해서 이기고 저도 친구가 되고 이런 이제 룰을 지키고 이런 굉장한 좋은 이제 학생을 위한 스포츠 활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올림픽 정신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창설한 게 이 1894년에 소르본 대학에서 IOC를 만들고 96년에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 올림픽과 함께 이 스포츠가 이제 발전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끼게 되죠. 각
올림픽이 다 특징이 있죠. 뭐 24년엔 5세끼가 나오고 28년에 스톡홀름에서 하는 올림픽은 문화하고 스포츠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제 문화는 주관적이다 그래서 뺐는데 다들 이거 저 노예고 뭐 저 귀족이고 다 함께 같은 룰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정말 젊은이의 장이다 이런 거 이제 준 것도 있고 또 36년 베를린 올림픽 때는 송기정 씨가 1등 했지만 나치 히틀러가 완전히 이제 그 정치 선전장으로 나치 선전장으로 했죠. 그 성화봉송도 그때 처음 했고 저 기록 영화도 민족의 제전이라고 자기 영화배우 걸프렌드 시켜가지고 멋있는 거 만들었고 저 흑인들하고의 문제도 좀 생겼지만 무시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송기정 남성명이가 1등 3등 일장기 이제 달고 돌았지만은 저건 거기에서 했고 44년은 저 40년에 일본이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죠. 근데 우리 88은 일본 명치 유신이 물론 도쿠가와 마쿠를 쓰러뜨리고 그 왕정복고 저런 유신해서 이제 명치천왕을 데려왔지만 제일 잘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평민이고 천민이고 자기가 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국민이 자신을 갖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88년 올림픽도 우리가 뭐 동국권한테 처음돼 갖고 나 유엔에 있을 때 소련 외교관이 우리 지나고 저 쥐새끼들 지나간다고 이럴 때 그러니까 그 40개국 한강이 범람하고 칼라 TV도 없고 국제심판도 하나 없고 없는 종목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야간 통행 금지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뭐든지 이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가진 게 88 올림픽입니다. 제일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이 두 개 있었어요. 6.25 사변, 우리나라 지킨 거, 독립을 해서 쓰러질 뻔한 거 지킨 거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 때 우리가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이런 문화국가다. 이런 걸 이루어냈다 하는 국민의 정신 전부 자세가 이제 똑바로 쓰고 그때서부터 세계 무대에 나가서 자신 있게 이제 사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경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스포츠도 계속 세계 강국으로 나가서 이제 국위선양도 하고 그랬죠. 그 전에 우리 일본 사람들 앞에 가면 일본 군인들이 한국 사람들 짓밟듯이 어이 거라 그러고 막 그냥 하면 준역이 들어서 했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별로 그렇게 어깨에 피지 못하죠. 우리는 군대 다 갔다 왔고 교육 수준 높고 체격도 좋고 이제 투쟁 정신도 강하고 성취력도 강하고 이 앞에서 긴사에서 매일 술 먹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이런 사람들하고 붙으면 우리가 훨씬 스포츠에서도 그럴 거예요. 옛날에 우리 스포츠는 여자들이 한국 남자보다 좀 잘하고요. 그리고 소수 종에 몇 종목만 나갔어요. 역도 무슨 복싱 뭐 마라손. 그리고 이북한테 꼭 이겨야 되고 일본한테 덜 져야 되고 행편없이 지지 않고 그리고 30년에 금메달 하나 어떻게 땄으면 하다가 48년에 런던 올림픽 후에 76년에 처음 레슬링 가지고 금메달 여자 배우가 단체 종목 동메달 이렇게 땄어요. 그게 지금은 10년에 한 60 몇 개 땁니다. 동계 하계 여러 종목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또 우리는 올림픽은 꿈도 못 꾸고 아시아 게임이나 언제 한번 치러봤으면 해다가 그 아시아 게임도 유치했다가 돈 10만 불 벌금 내고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납한 적이 있죠. 60년대. 그런 체육이 지금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제 88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의학, 학술 모든 분야를 성취를 하고 도약을 하고 국민은 자신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게 스포츠가 할 수 있는 이제 발신력뿐 아니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베를린 올림픽 그런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말씀드리죠. 40년, 44년은 동경 헬싱키가 2차 대전 때문에 중단됐는데 48년에 런던이 막 불타고 아직 덜 회복된 땅이지만은 그 기숙사 같은 거 활용해서 올림픽을 치르고 우리 선수가 처음 KOC로서 태극기를 가지고 나갔죠. 배를 타고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채권 비슷한 걸 발행해서 갔어요. 처음 동메달을 그때는 예선정 없이 나갈 텐데 저 역도에 하나, 복싱에 하나 동메달 따고 여자 선수가 이화대학생 박봉신이라고 처음 한 사람 나왔어요. 이제 그게 이제 런던 올림픽이고 52년 헬싱키 때는 벌써 처음 냉전이 시작이 됐어요. 올림픽도. 올림픽이 그 후에 88년 때까지 냉전에 시달립니다. 소련권하고 이제 서구권하고. 그래서 이제 60년 로마 때는 우리가 메달 하나도 못 땄고 동경올림픽 64년은 어떤 올림픽이냐면 일본이 전쟁 좋아하고 화장실 더럽고 훈도시 차고 다니는 그 야만 비슷한 나라였었는데 그 30억을 들여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굉장히 성취를 하고 호텔이고 고속도로고 비행장이고 전부 지어서 일본이 문화국가다 하는 도약을 했습니다. 경기력도 그때 4위 했죠. 우리도 서울올림픽 때 4위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성취를 한 다음에 일본 국민이 다시 이 의욕을 가지고 그 도약을 하고 또 그때 성공을 정치 안정에 약 30년간 계속 이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72년은 뭐 면회이 잘했지만 그 아랍 게릴라가 이제 이스라엘 선수촌을 습격을 해가지고 36시간 중단됐죠. 그 36년 올림픽 때 재밌는 얘기인데 IOC는 뭐 인민도 없고 정치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거든요. 근데 뭘 가지고 100년을 끌고 왔느냐. 결국 올림픽 헌장, 청소년 교육과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헌장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보이콧, 정치적 압력, 뭐 미국 언론, 미국 상하원의 공격 이런 것도 전부 견뎌내가지고 2008년 중국 올림픽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한번 그 IOC 위원장이 자고 일어나니까 동계 종목 그때는 한 나라가 하계 동계 같이 할 때 No dogs and Jews allowed 그렇게 있더래요. 개하고 유태인은 출입 금지라고 팻말이 사방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한테 이거 좀 환영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좀 해주는 대로 국으로 가만있지 건방지게 여기서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그래서 이 올림픽 시작했으면 이거 성역인데 내일까지가 안 치우면 우리 올림픽 안 한다고 그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 부시 앞에서는 그게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그게 다 치웠더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IOC가 카타의 보이콧도 이 소련의 이제 보이콧도 뭐 남아연방 문제, 대만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코소보 문제 겪으면서 오늘날 왔습니다. 중국 문제. 이제 그 다음에 이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은 경제적으로 올림픽이 마이너스 된 올림픽은 없는데 계산을 어디에 하느냐. 뭐 비행장 진 거, 뭐 숙소 진 거, 무슨 고속도로 만든 거, 뭐 하수도 만든 거까지 다 계산을 하느냐. 올림픽 자체 경비만 하냐 할 때는 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근데 몬트리올 때는 이 방영권도 뭐 2,500만 불밖에 없었고 그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올림픽으로 알려져 있죠. 84년은 모스코, 뭐, 로스안젤레스가 그 정치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또 거기에 대한 보복 이래서 이제 전부 그 보이콧 때문에 반밖에 안 됐죠. 그래서 그걸 서울 올림픽 때는
동서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이제 한 자리에 모였다 한 데서 서울올림픽이 그 시절에 지금도 가장 위대한 올림픽이었었다. 조그만 나라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우리가 그때 주화만 판 게 1억 2,500만 불 보증을 받고 팔았어요. 방영권이 4억 1천만 불이거든요. 지금은 9억 5천만 불 한 방송사가 한다고 해도 그때 4억 1천만 불은 꽤 많은 돈이에요. 우리나라 치고. 그때 이제 제가 3억 불에 미국 MBC, 우리 한국이 좀 그때 무식해가지고 저 방영권이 2,500에서 시작해서 모스크바가 8,000 미국계. 그 다음에 로스안젤레스가 2억 2,500 거니까 우리도 6억은 받아야 된다 하는데 실제 6억, 우린 더구나 보이콧가 2번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시차가 미국의 프라임 타임에 맞추려면 육상을 12시에 내야 미국 10시에 하는데 그러려면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쉬고 연습하고 뭐 예선에 가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요새는 방송 수단이 많아져가지고 뭐 상관없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데 주지 않거든요. 근데 6억 불 주장하다가 겨우 이제 3억 불에 했는데 그것도 그 가기에서 이거 보증 왜 하는 앵커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뭐 안 된다고 뭐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김만재 부총리가 RCA 그 제가 받아온다고 그러니까 RCA 개인 회사고 외환은행은 국책은행인데 RCA 껴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는데 김만재 부총리가 RCA가 우리 외환은행보다 몇 배 더 큰 회사인데 거기 보증 받아오면 되지 뭘 그러냐 그래서 통과될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88 서울올림픽은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16번째로 세계 166개국에서 160개국이 참가하는 보이콧도 없는 동서화합이 되고 또 동구권을 다 끌어들이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보이고 했습니다. 14,000명의 선수 임원에다가 15,000명의 전 세계 방송사, 신문사 그게 24시간 17일 동안 한국을 전 세계에 돈 안 들이고 돈 받으면서 알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도 문화사절단 오고 또 이제 배도 끌고 와가지고 물론 KGB도 많이 왔겠죠. 그래서 통상 소련은 배를 끌고 옵니다. 그 인천에 끌고 온다 그러니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 KGB 끌고 와서 정보 수집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실제 이제 다른 올림픽 때도 대개 임원들 배에다 놔두고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선수들 휴양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련은 그럼 참가 안 한다. 그때 소련은 참가 안 하면 우리 올림픽은 반쪽으로 완전히 끝나는 건데 올라가서 무서워서 얘기를 그때 대통령 무서운 사람이라서 말을 못해서 제가 올라가서 이거 안 해주면 다 다른데 뭐 멜본 때도 했고 몬트리올 때도 했고 다 했는데 이거 안 해주면 안 온다고 그러는데 뭐 KGB가 뭐 정보 수집은 요새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위성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뭐 거기서 도청하느냐고 한국 법하고 헌법 그대로 IOC 훈장 지키겠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딱 도망갈 구명을 찾아줬더니 그러냐고 우리 법 지킨다고 그러냐고 법 지킨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해줄게. 그래서 소련 팀이 오게 되고 소련이 오면서 처음에는 참가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국교까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문화, 경제, 그 다음에 외교 이렇게 해서 중국이고 뭐 헝가리 이런 데서 시작해서 소련, 중국까지 이렇게 다 가서 우리가 이 반쪽 세계에서 살다가 전 세계에 나가고 우리 국민은 자신만만하게 그때서부터 가만히 보면 도약을 한 거였습니다. 그때 사마란시 원장이 한번 와가지고 너희 나라 이거 조그만 나라 그때 또 남북 그것 때문에 북한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그래서 또 남북 교섭이 많았죠. 6개 종목을 준다 뭐 4개를 준다 12개를 달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북한한테 뭐 아무리 준다 그래도 못한다. 뭐 선수촌뿐 아니고 그 경기장뿐 아니고 항만에다가 출입국에다가 통신에다가 위성에다가 방송에다가 다 또 그 관리 요원에다가 통관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못할 거다 그래서 좀 주는 제스처는 썼는데 북한이 결국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IOC가 2,500만 불 보조를 해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안 하게 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소련도 명분이 있으니까 이제 교섭은 했는데 자기들이 안 된다 해서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88 때 우리가 우리 문화도 보이고 이제 동서로 화합시키고 위대한 올림픽을 가장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렇게 그 후에 일본처럼 도약을 했다. 근데 그 후에 또 바로 야당이 이제 청문회인가 해가지고 88 효과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88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올림픽으로 남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국민이 한번 이렇게 성공을 한 이런 올림픽으로 이제 기억이 될 겁니다. 문화국민으로서 우리가 200개국 중에서 16번째로 24회라고 그러지만 3번, 2번 한 나라가 있어서 16번째로 올림픽 종합이어서로 평화시의 인류의 최대 종합 제전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요새는 이제 국가 원수들이 가고 이제 경제 효과가 뭐 50억 불이니 뭐니 이러니까 방영권이 54억 불 정부에서 런던이 뭐 50억 불쯤 방영권, 뭐 중국이 34억 불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 마케팅 또 중국은 80개국의 국가 원수가 중국이 450억 불을 들였죠. 근데 우리하고 중국하고 외교술이 다른 게 중국은 우리는 그냥 막가파식으로 막 갖다 뒤밀잖아요. 중국은 93년에 한번 떨어졌는데 2표 차이로 8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준비를 해서 모스크바 때 딱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갔는데 450억 불을 들여가지고 세계 최대 문화 올림픽도 금메달도 51개 갖다서 1위를 했죠. 서울대는 중국이 금메달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80개국 국가 원수가 가서 후진타오가 서 있는데 거기 줄 서가지고 리셉션 라인에서 인사하고 가고 이런 거대한 중국으로 이제 탈바꿈한 게 북경 올림픽이죠. 국가를 건설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늘 1등 국가 복지국가 이러는데 미국 예를 보면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서방을 개척해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 문제는 좀 있지만 요새 살찐 사람이 너무 많다든가 이민 마음대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다든가 하지만 세계 GDP의 20%를 가지고 있는 경제대국으로서 굉장한 이제 1등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뭐 2차 대전 때 전함 7만 5천 톤짜리 무사시 야마토 2척에 항공모함 12척 해군 함성 250만 톤 항공기 6만 대 이런 군사 대국화 해가지고 미국하고 붙어서 거의 아주 괴멸 상태에 들어갔었지만 그 후에 다시 이제 청결질서 예의 근면 이렇게 해서 문화국가로서 제2의 경제대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2007년에 미국이 20%고 일본이 GDP 세계의 10%라고 그러죠. EU가 27, 8%, 한국이 1.8%, 중국이 5%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분수를 알죠. 우리 2등이라고 그러지만 미국하고 비하면 반도 안 된다고. 우리는 아직 멀었는데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동, 곧 제2경제 대국이 된다는 거니까 좀 그런 점은 선진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도자하고 국민들이 어떤 제1등 문화국가를 만드느냐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요새 우리나라는 도덕하고 윤리가 좀
옛날만큼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법치도 좀 그렇죠. 옛날에 이제 미국은 키친토크, 부엌에서 소위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애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우리는 아랫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이제 그걸 했죠. 이제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도자라는 게 꼭 대통령은 아니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 또 국민이 함께 1등 국가 경제뿐 아니고 1등 국가 만들고 노력을 해야 그때 GDP도 사마란치가 한 번 와서 너희 나라의 조그만 나라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힘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한 6개월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인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0위는 갈 것 같다고 나라가 작아서 그 이상은 좀 힘들고 브라질, 러시아, 중국 있으니까 2위는 힘들고 10위 정도는 갈 거라는데 요새 15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6.25하고 88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육도 그때는 우리 댕길 때는 뭐 법학통론, 뭐 국제법 들들 위는 암기식 교육했지만 지금은 이 지식도 많고 남을 감동도 시킬 수 있고 선봉에도 이제 앞장서서 달릴 수 있으면서 지금 복잡화하고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고 세계화하고 무슨화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많은 핵 문제, 자원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계하고 경쟁하려면 좀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분야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또 부가가치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앞으로 키워야 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사람을 키울 수 있게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쓴 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경험에서 찾고 현명한 사람은 선배들한테 길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선배들 경험에서. 보수는 간단히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보니까 문화 역사 전통을 바탕으로 문화 역사 전통을 발전시키고 시장 경제로 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시장 경제 사회주의 정책도 좀 가미도해서 은행도 막 접수하는 그런 국유화하는 민주주의 국가도 있지만 그다음에 좀 그렇지 않은 왼쪽 이름은 뭐 사회주의라고 그러건 무슨 주의라고 그러건 하든 간에 진보주의라고 그러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역사문화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역사문화 전통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분배 경제를 한다 하는데 어느 길이 또 그 가운데 중도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어느 길을 갈 건가 이제 여러 지도자들하고 국민들이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남북 통일이 되면 지금 대가리 큰 이북 사람 교육 안 되거든요. 또 동독을 통일해가지고 서독이 동독의 대가리 큰 사람 못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새 같은 그 사회에서 대가리 큰 사람 갑자기 교육이 안 되죠. 일본이 명치 유신 때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육한 식으로 우리도 차세대 교육하는데 뭐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종합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스포츠도 좀 가미를 할 것 같아요. 스포츠 외교라는 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만 스포츠 외교. 이제 한때 제가 물러난 다음에 혼자서 스포츠 외교를 다 했는데 이제 시스템으로 합니다. 정부가 그때 정부가 200억을 들여서 인재 육성 재단을 만들고 영어 연수로 외국에 보낸다. 그런데 제가 스포츠 외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교라고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생활 양식하고 외국의 생활 양식이 다르죠. 움직이는 활동 양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라는 기술이 생겼는데
외교는 교섭의 술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하기 위해서 이기는 것보다 때려 눕히는 것보다 질 때가 그 다음을 해서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근데 가만히 경험상 보니까 스포츠 외교라고 붙인다면 스포츠 외교 아니라도 스포츠는 국제활동인데 영어 연수만 가지고는 1년간 미국 가서 How are you? I am fine. 클린턴, 힐라리스 하즈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투 이랬다고. 예. 영어하고 체력은 처음부터 돼 있어야 되고요. 이제 영어는 공통 영어가 거의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지금 사회 공통 영어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품성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얘기하려면. 양아치들하고 어깨 툭툭 치고 서양 사람이 싫어하는 어깨 툭툭 치고 He's my friend 이러고 돌아다니고 프렌드도 아닌데 과시하기 위해서 어깨 치면서 He's my friend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싫죠. 예를 들자면 그 품성이 우선 라이카블로 해야 돼요. 그죠? 한덕수 지금 주미 대사가 미국 가시기 전에 한국 사람들 그렇게 외국에서 라이카블로 한 인품으로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어디서 들었냐니까 월스트리트 이런 데서 그렇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품성이 믿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함께 일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게 풍기는 그런 품성이 첫째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스포츠 얘기하려면. 이 겨울 종목이 바이아틀론 있고 스키 있고 스키 중에도 점핑 있고 스노보드 있고 컬링 있고 루지 있고 스켈레톤 있고 보브슬레이 있고 스케이트 중에도 스피드 스케이팅 있고 쇼트트랙 있고 피겨 스케이팅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피겨 스케이팅 돌연변이 한 사람 김연아 나와서 운 나빠서 궁디만 한번 찍으면 떨어질 판인데 후속은 전혀 없거든요. 아직은 잘하지만 박태환이 하나 나와가지고 박태환이 떨어지면 수영 또 이제 예선 왕이죠. 세계 육상 끌어왔지만 예선 통과할 한국 선수 있습니까? 지금 돈만 잔뜩 쓰죠. 그 쇼트트랙도 요새 이제 조금 내리막길이죠. 쇼트트랙 하나 선수 그것도 선수 몇. 그 다음에 피겨 선수 하나 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하나 둘이지 독일처럼 100년 동안 거기에서 모든 종목의 선수 임원 회장 기술 협력 이게 된 자본 축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그게 안 돼 있더라도 알아야죠. 봉토지 들고 가서 기업체 동원해가지고 그냥 필요하냐 냉장고 필요하면 줄까 은행에 당신 은행 한다는데 예금 좀 넣어줄까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것도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통하는 거지. 봉투지 들고 가서 세계 태권도 연맹처럼 걸려가지고 윤리위원회 조사받고 신문에 다 나오고. 그러니까 우선 영어 체력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품성이 첫째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스포츠뿐 아니고 스포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믿을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존경할 만한 품성 속에 지식도 있고 자기의 줄 수 있는 가치도 있고 여러 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외교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될 거예요.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 문화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태권도 세계화하고 올림픽에 늘 때까지 전 세계를 상대하는데 무식한 짓 참 많이 했어요. 저쪽 스포츠 문화를 모르니까. 승단 심사비를 받는데 우리는 50불인데 아프리카는 월급이 50불, 비율빈도 월급이 50불 나라인데 거기다가 초단 줄 테니까 50불 내라 이거 안 되거든요. 맨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 원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뿐 아니고 이제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를 많이 알고 그 문화의 차이를 초월해서 상대방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봉토지를 들고 가든지 친해지면 모르는 놈한테 봉토지 줬다가 큰일 나죠. 그렇죠. 봉토지뿐 예를 들면 봉토지인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많죠. 선수 불러다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훈련시킬 수도 있고 뭐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영화 제작비를 회사를 시켜서 줄 수도 있고 88때 텔레비 방영 보는 교섭을 해야 될 텐데 육상 스케줄을 동의를 안 해주니까 교섭을 할 수 없으니까 세계 육상연맹에 우리 기업체 시켜서 2천만 불 스폰서를 계약을 해가지고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그건 앞으로의 여러 가지 조건이 된 다음에 교섭의 술이니까 어떻게 이제 분양도 찍어줄 사람도 있겠죠. 또 도와줄 사람도. 그런 이제 갖추어서 스포츠 외교가 되는 거지 비즈니스 외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외교가 외교관 외교만 아니고 뭐 외교관 외교야 뭐 훈련 받아가지고 그거 들고 갖다 전달하고 찍으려는 대로 표 찍으면 되지만 뭐 경제 외교, 자원 외교, 원자력 외교, 뭐 과학 외교, 뭐 굉장히 많죠. 자원 외교. 그런 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게 인재인데 정치국, 경제국, 사회국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지혜도 많이 얻고 판단력도 생기고 또 앞장설 수 있는 용기도 가진 부가가치세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놔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기에 이제 달렸을 겁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요새 이제 이벤트 많이 끌고 오는 게 그게 결국 스포츠 외교라는 게 이벤트 끌고 오는 거거든요. 메달 많이 따는 거. 그건 메달은 이제 뭐 10년에 한 60개씩 따고 한 올림픽 하면 겨울에 한 8개, 여름에 뭐 열 몇 개 이렇게 따니까 이제 메달 따는 외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죠. 그 다음에 마케팅하는 외교나 교섭은 아직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베이킹 때 1,700밖에 안 내니까 우리가 뭐 할 때 받으려면 시장이 적으니까 많이 못 받겠죠. 투웨이 스트리트인데 원웨이만 하려고 거저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고 그런 마케팅은 아직 한국은 88때부터 정책적인 마케팅을 했지만 스포츠가 진짜 이 외국과 견주어서 우리 시장에 비해서 다른 시장을 다 상대로 해서 하는 마케팅은 이제부터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오는 국제 행사는 전부 굉장히 무슨 뭐 효과가 많다고 그래서 숫자는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 나중에 진짜 계산해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는 게 없는데 나가는 게 안 대줘도 되는 비행기값, 숙박비 뭐 다 대주고 기타금 몇천만 유로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중요한 개척할 분야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 얘기는 이벤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일 성공한 게 세계예요. 88 올림픽 유치하고 인류의 최대 종합재전을 바꿔서 한국이 도약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월드컵. 아무리 올림픽은 아니지만 이 세계인의 축제로서 요새 올라섰기 때문에 월드컵. 세 번째는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간 거. 그게 스포츠 얘기의 세 가지 성공한 겁니다. 태권도 왜 그냥 태권도 원래 옛날에 가라테하고 일본, 미국, 아니 중국의 권법 당수도 이거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찾고 만들고 룰을 만들고 개발해서 관을 통합하고 국기원을 짓고 세계 태권도명을 만들어서 세계를 다 보급해 나가고 올림픽에 들어가고 아시아 게임에 들어가고 우리 사범들이 수만 명이 나가서
돈을 벌고 국위선양을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문화가 세계인 속에, 세계 문화 속에 심어진 거거든요. 옛날에 서양에서 스포츠를 만들어서 동양에 수출을 했는데, 요새는 동양에서 수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유도, 두 번째가 태권도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제일 성공한 거예요. 태권도 이제 71년에 이제 국기원을 짓고, 국기원 질 때 우리 뭐 기업체들이 조금씩 도와준 거지 국가가 도와준 건 아니에요. 자력으로 세멘트 붓고, 쌍용소 세멘트 붓고, 뭐 삼성에서 300만 원 붓고, 현대에서 200만 원, 그때 돈. 두산에서 50만 원, 인천제철에서 철근 600톤, 뭐 유리는 한국유리, 하고 동광유리, 제목은 동명목재, 뭐 이런 식으로 걷어다가 산 깎아서 지어가지고 거기서 세계연맹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오늘날 한 데다가 3분 3회전. 결국 조직 세계 무도가 500개쯤 있는데 이제 성공한 게 올림픽 들어간 게 2개고 그래도 공식 종목 된 게 한 10개쯤 우슈, 뭐 가라테, 뭐 주주주, 뭐 아이키도, 무슨 겐도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태권도 먼저 들어간 거는 그 조직적 모든 무예가 좁은 문을 강요하지만 세계화하려면 문을 열고 조직적 체계, 분석적 방법이 들어가서 룰이 공통적인 룰이 세계가 받아줄 수 있는 룰이 나와야 되는데 태권도는 그걸 했죠. 그 다음에 파리 총회 때는 들어갈 걸 들어간 게 아니고 다행히 이제 제가 제1부위원장 때인데 사마란치라는 우리나라를 애끼는 그분이 상당히 넣어주려고 꽤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지. 안 그랬으면 아직도 못 들어가고 가라데 이런 데한테 눌려서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세계가 성공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뭐 육상 월드컵 올림픽 유치해서 다 왔다 그러는데 지금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개 다 끌고 왔죠. 유니버시아드 게임, 아시아 게임 동계, 유니버시아드 동계, 또 세계 선수권 대회도 뭐 펜싱, 뭐 육체미, 뭐 역도, 무슨 농구 뭐 많이 왔어요. 근데 동계 올림픽만 하나, 동계 올림픽이 저거 하계보다는 뭐 한 5분의 1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요새는 이제 커져가지고 하는데 그거 스포츠에게 실패작이 2번이 있습니다. 2003년에 프라구 총회 때 그 반쿠버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고건 총리가 그때 인솔하고 문광구 뭐 IOC 의원들, KOC, 광원도, 유치위원회 다 갔죠. 외교원들. 그때 이제 실패한 거하고 그 다음에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인솔하고 과테말라 총회 가서 소치한테 졌죠. 소치. 그 2번이 실패했는데 요 다음에 이제 그 요새 신문에 뭐 많이 나지만 평창에 이제 또 삼수를 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만들죠. 힐러리 클린턴이 그랬잖아요. 외교라는 거는 망상, 이념, 뭐 상상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현실적인 이해관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한 나라에 2개를 안 준다. 삼수를 하면 꼭 된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동경이 그 어마어마한 조건에 150억 앵을 투입을 했어요. 도의회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시하라 신타로가 브라질 보고 누가 나쁘다고 그랬냐고 그렇게 돈 썼다고 그런 건데 뭐 누가 사과하라고 그랬냐. 여시인이 사과했다고 해서 자기 사과하란 말 한 적 없다. 사실만 얘기한 거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150억 엔 중에서 100억은 도에 남은 돈 지금 해놨던 거고 50억은 기업에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다 안 들어왔지만 뭐 하나도 마이너스 없다. 또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우리는 그 삼수오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불란서의 아네 씨하고 뮌헨 가미 씨하고 붙죠. 그 밴쿠버하고 평창하고 붙으면
밴쿠버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휘슬러 스키장하고 밴쿠버의 시설은. 평창은 행계하고 행정구역이 영평은 없기 때문에 평창군구 이름을 바꿨는데 행계하고 드라곤 발리 그거거든요. 일본은 교통, 안전, 시설, 경제, 문화, 호텔, 식당 어마어마한데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밴쿠버하고 해서 이제 그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소치. 푸틴이 와가지고 막 영어로, 불어로, 스페니쉬로 막 하고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이제 노무현 가서도 안 되죠. 사마란치 위원장이 이제 나 동경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 아침 식사 약속 노 대통령하고 왜 캔슬 2번씩 했냐니까 아니 내 노인이 저녁 늦게 도착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야. 새벽에 무슨 아침 식사야. 그래서 안 했다고. 그러면서 푸틴은 리셉션 하는데 그 앞에 줄 서가지고 다 인사하는데 너희는 그 구석에 혼자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외교라는 게 그런 건데 뮌헨 굉장한 문화도시죠. 독일 IOC 표가 반이 구라파에 있죠. 그리고 또 요새 우린 거기 체육회장이 이제 IOC 부위원장인데 이제 13년에 이제 이 원장 출마할 거예요. 2개는 안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결정은 11년이지 13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뮌헨은 올림픽 하계도 치렀지만 가미시가 동계도 치렀고 굉장한 자본 축적이 돼 있을 거예요. 독일이. 훈련소에서 해외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경기력도 전 종목에 좀 하면서 많은 자본 축적을 해야 될 거예요. 갑자기 그냥 명분만 가지고 삼수니까 요번엔 대륙별로 해서 어쩌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저 그냥 막 먹으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겁니다. 요새는 스포츠하고 제가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새 이제 사회가 옛날엔 건강한 사람하고 요새 이제 우리가 늘 엘리트 체육, 학교 체육, 또 생활 체육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죠. 피라미드를 똑바로 놓으면 생활 체육이 저변 확대가 돼서 거기에서 엘리트들이 나와가지고 국위선양을 하고 그러는데 거꾸로 놓을 수도 있어요. 독일처럼 거꾸로 놓고 모리스 베카하고 스테피 그라프가 나오니까 전부가 막 그냥 테니스 하는 식으로. 우리 태권도는 100년 걸려서 밑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먼저 외교력에 의해서 IOC 승인 받고 아시아 게임 들어가고 군인 체육회 들어가고 학생 체육회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전부 빨리 발전해서 20년에 한 건데 요새는 건강한 사람 그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 학교 체육이 좀 많이 약하죠. 좀 걱정들 하지만 이 선거 입학 시험에 바빠서 이 학교 체육에 얼마나 중요한 전인 교육에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체육은 요새 조금 경제와 함께 이제 코치 시설 이런 게 나와서 되는데 요새 이제 건강한 사람, 병자 이렇게 있는데 구분을 해서 옛날엔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살고 좀 아픈 사람, 병 있는 사람은 빨리 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픈 사람,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못 죽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 병자 다 같이 오래 사는 소자 고령화 시대가 지금 왔죠. 그 이유는 지금 경제발전과 함께 의료시설, 의료기술, 의료약품 발전, 또 예방, 체육, 그 다음에 여행, 레이저, 관광, 즐길 수 있는 추움이 이게 종합이 돼가지고 일본에 가면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2만 5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70세 현역 이 얘기까지 들먹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우리처럼 48세, 58세 그냥 퇴역 이렇게 안 되고 이제 60세까지
옛날엔 살고 그냥 죽었는데 이제는 64에서부터 80세까지 또 사니까 그럼 60세 은퇴하면 80세까지 제2의 인생을 뭘 어떻게 유익하게 보내느냐, 취미를 갖느냐, 세컨더리한 조업을 갖느냐, 뭐 학교에 가서 가르치느냐, 이런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지는데 스포츠가 이제 복지사회 건설에 교육에 또 부가가치를 발휘하는 경제 효과 발생에 이렇게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또 감동도 주고, 이 촛불 시위 때는 동원이 안 되지만 동원력도 있고 감동도 주고 또 영향력도 가지고 권위도 갖고 이런 시대에 왔어요. 옛날엔 텔레비 광고에 그냥 영화 배우만 나오다가 요새 스포츠 스타들도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스포츠 대중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또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또 사회운동에 교육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그런 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기업활동, 사회활동, 자기 일 하시면서 스포츠도 그렇게 소비만 하고 올림픽 때만 바짝 하는 게 아니고 이 국가 건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영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